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후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주요 대지형이라는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알아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세계의 대지형. 두 번째는 판구조론.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세계의 대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대지형이란 것은 말 그대로 지형 중에서 어떠한 지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바로 큰 지형.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커다란 지형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대지형을 이해하기 전에 지형이 형성되는 작용 두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별표 쳐놓고 조금 중요하게 알아둡시다. 자, 지형이 형성되는 작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 작용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적 작용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적 작용이란 것은 무엇이고 외적 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형이 형성되는 작용 중에서 내적 작용,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말은 안내자거든요. 그러니까 지형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안에 있는 힘이 작용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 안에 있는 힘이냐? 바로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 발생되는 지형 형성 작용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형 형성 작용을 우리 내적 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외적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적 작용이라는 것은 지구 외부의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되는 지형 형성 작용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외적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형이라는 것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형성되는 내적 작용과 지구 외부의 에너지에서 형성되는 외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요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 내부에서 지형 형성 중 첫 번째 내적 작용입니다. 그러면 지구 내부의 어떤 힘,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뭐 해령이 만들어진다든지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뭐 침강과 대륙이 융기하고 그리고 대륙이 침강하고 그리고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적 작용에 의해서도 지형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외적 작용에 의해서 지형이 형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구 외부의 태양 에너지입니다. 지구 외부의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바람도 형성이 되고 강수도 만들어지고 빙하도 만들어지고 하천도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침식, 운반, 퇴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 다양한 지형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형 형성 작용에는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지형이 형성되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형 형성 과정 작용을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지구 내적 작용에 의해서 다양한 작용이란 말은 여기서 내적 작용을 의미해요. 지형 형성 작용 중 내적 작용에 의해서 1차적으로는 커다란 대지형이 형성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 내부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먼저 큰 지형이 형성이 된 다음에 두 번째로 다양한 외적 작용에 의해서 지표의 기복이 감소하면서 소규모 지형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형들은 먼저 내적 작용에 의해서 대지형으로 먼저 형성이 된 다음에 이것이 외적 작용을 받아서
우리가 보는 다양한 소규모 지형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포커스는, 오늘 단원의 제목은 대지형이니까 어떤 지형들에 대해 살펴보겠어? 그러니까 내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대지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요 대지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개의 대지형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세 개의 대지형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 개의 커다란 산맥, 고원, 화산 등 내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이러한 다양한 지형들을 우리 대지형이라고 부릅니다. 큰 대자예요. 말 그대로 커다란 지형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지형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틀들은 지구의 내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형성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형성 원인은 조륙운동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조륙운동. 넓은 범위에 걸쳐서 지반이요 솟아오르는 용기, 가라앉는 침강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큰 지형을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륙운동이라는 현상, 용기라는 건 솟아오른다, 침강이라는 것은 가라앉는다. 요거 의미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산운동입니다. 조산운동이란 것은 무엇이냐? 대규모 습곡 산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산운동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겠죠? 조산운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경계부 지역, 그러니까 판과 판의 경계에서 단층과 습곡에 의해 발생되는 급격한 지각 변동을 우리 조산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조륙운동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얘는 조륙운동은 그냥 지반 자체가 올라갔다가 솟았다가 가라앉고 용기되고 침강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조륙운동이라고 부른다면요. 조산운동은 판과 판이 충돌을 해서 어떻게 됐냐? 판과 판이 충돌을 해서 왜 안 내려오죠? 판과 판이 충돌을 해서 습곡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휘어져서 이렇게 갈라지는 단층 끊어지는 단층이 형성이 되거나 이러한 운동을 받는 것을 우리 조산운동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약 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산활동과 같은 내적 작용으로 지구에는 큰 지형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지형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대지형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안정육괴라는 겁니다. 안정이 되어 있고 육지에 안정된 육지의 땅덩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각 변동을 거의 받지 않는 지구의 땅덩어리인데 그 크기가 매우 큰 땅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안정육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생대 이전, 아주 오래 전이죠. 고생대 이전에 심한 지각 변동을 받았어. 하지만 이후에 오랫동안 지각 변동을 받지 않고 오로지 침식만을 받아서 평평해진 지형을 우리는 안정육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고생대라는 시기를 저는 한 3에서 5년 전입니다. 고생대 이전에는 무엇을 받았다? 얘가 지각 변동을 받았는데 이 고생대 이후에는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서 계속 뭐만 이루어졌다? 지각 변동을 받지 않고 외적 작용에 의한 침식만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땅이 어떻게 됐냐면 땅이 평탄해진 지형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안정육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현재 고원상의 대지, 그러니까 높은 해발고도, 높은 고도에 있는 평지의 형태로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대평원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평지긴 평지인데 엄청나게 규모가 큰 평지의 형태로 현재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지형 두 가지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요거 좀 알아두세요. 많이 나옵니다. 순상지라고 불리는
지형인데요. 얘는 방패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상지는 부채 모양 부채 선자를 써서 우리 선상지라고 불렀잖아요. 얘는 순상지. 그러니까 방패 순을 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모양이다? 땅 전체 모양이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의 고원 또는 평원입니다. 근데 얘는 규모가 어떠하다?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이게 방패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지만 전체적인 크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것들 단면을 쪼개가지고 보게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마치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이다 해가지고 우리 순상지라고 부릅니다. 뒤에 그림이 있나요? 선생님이 이 그림을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순상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평야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평야라는 것은 퇴적된 지층, 그러니까 고생대 이전의 퇴적으로 인해 퇴적된 지층이 오랫동안 지각 변동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평 상태를 유지한 지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고생대 이전에 쌓였던 고생대 이전의 퇴적층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우리 이런 층을 구조평야라고 부릅니다. 고생대 이전의 퇴적층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우리 이것을 구조평야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고기습곡산지라는 거예요. 고기습곡산지는 무엇이냐면 고생대와 중생대, 지질시대 중에서 고생대와 중생대에 걸쳐 조산운동을 받아 형성된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커다란 산지란 뜻이에요. 습곡산지라는 것은 규모가 매우 큰 산지라는 뜻인데 이 산이 언제 만들어졌다? 고생대와 중생대, 비교적 아주 오랜 과거에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에 과거에 만들어진 산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오랜 기간 침식을 받았어. 그래서 해발 고도가 지금 현재는 대체로 낮은 상태다. 그리고 지각이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 지각이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철과 석탄 등 자원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연결이 되는 거. 얘는 그래서 고기습곡산지가 대체로 산업혁명 발상지와 연결이 됩니다. 발상지와 연결이 돼요. 요거는 선생님 수업 가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육계 주변 지역에 위치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고기습곡산지 옛날엔 매우 규모가 거대했지만 오랜 기간 침식, 그러니까 외적 작용에 의한 침식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점점점 높이가 낮아져서 현재는 낮은 형태다. 그러니까 높은 산지, 과거에는 높은 산지였다. 과거에는 높은 산지였지만 얘가 어떻게 돼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받았다? 외적 작용에 의한 침식을 받았다. 그래서 현재는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이다? 왜 안 뜨노? 현재는 야트마한 이러한 낮은 산지의 형태로 남아있는 곳을 우리 고기습곡산지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거 다음에 보면 되겠네. 자, 세 번째는 신기습곡산지입니다. 신기습곡산지. 신자가 세 신자예요. 그러니까 습곡산지 중에서 비교적 지질시대 중에 최근인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의 조산운동을 받아 형성된 현재 해발 고도가 매우 높고 험준한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높다, 험하다, 유명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기습곡산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기습곡산지는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지각이 아직까지 불안정해. 왜? 아직까지 무엇과 무엇이 이 신기습곡산지는 아직까지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판과 판의 경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경계부에 있기 때문에 화산이란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를 이제 보시면 세 개의 대지형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순상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지 아프리카, 안가라, 로렌시아, 브라질 요런 게 대표적 순상지인데요. 요런 것들은 어떻게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지각 변동을 받고 현재 그 이후로는 지각 변동이 받지 않아서 현재까지 침식을 계속 받아서 평탄한 지형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 두 번째, 스칸디나비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요런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과 같이 이런 곳들은 우리 고기 습곡 산지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위치는 나타나고요. 그리고 요 위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서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렇게 대표적인 요게 신기 습곡 산지입니다. 얘가 현재 무엇이다? 요게 현재의 판의 경계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위치까지 한번 살펴봤고, 신기습곡 산맥의 형성 과정인데 이게 고기습곡 산맥도 마찬가지인데 인도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얘가 올라와요. 이제 판이 이렇게 올라가고 판과 이래 이제 충돌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 퇴적층이 있었단 말이야. 퇴적층이 어떻게 점점 판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압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얘가 휘어져 가지고 현재 이 부분이 무엇으로 되냐면 습곡 산맥으로 변했다라는 거. 요런 과정을 거쳐가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대지형 요거를 또 옆으로 한번 쪼갈라 봤어요. 북아메리카 대륙을 쪼갈라 보면 요런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로키 산맥이 신기습곡입니다. 신기습곡 산지고요. 얘가 판과 판의 경계부에서 어떻게 판과 판의 경계부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거대한 높은 산맥으로 형성이 되었다가 이 뒤쪽에 우리가 냉대기후였던 프레리어 같은 북아메리카 대평원이 나타나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해발 고도가 매우 평탄하죠.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됐다? 이 지역이 안정육교에 해당이 되거든요. 안정육교에 해당이 되는데 오랫동안 침식을 받았다는 거죠. 옛날 아주 먼 과거에 지각 변동을 받았다가 어떻게 그렇죠. 점점점 깎여져 나가면서 침식만을 받아서 이렇게 평탄한 땅이 만들어졌고 얘가 에팔레치아 산맥이 고기습곡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과거에 판과 판의 경계여서 요렇게 높은 산맥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됐더라? 너무 오래전에 침식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 조산 운동을 받은 이후부터 침식만을 당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얕음한 상태로 나타난다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세 개의 대지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판구조 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구조 운동은 이러한 세 개의 대지형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판구조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